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토목일반이라는 교과를 가지고 앞으로 16강 동안 함께할 전주공업고등학교 토목과 교사 최하나입니다. 일단 토목일반이라는 교과는 특성화고등학교 토목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이론 교과로 진행되는 과목인데요. 과목의 각 단원별로 토목의 한 분야씩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과목을 다 들었을 경우에 토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과입니다. 그러면 토목일반이라는 교과의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는 토목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는 문명과 함께 시작된 토목입니다.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토목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보통 토목과를 지망해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토목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더라도 학생들이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같은 건설 분야에 있는 건축에 대한 이해는 많은 것에 반해 토목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토목에 대해서 대표 구조물들을 함께 보면서 토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토목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자, 왼쪽 이미지 보시면 이게 뭘까요? 네, 삽입니다. 보통 이런 삽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사람이 사용해서 흙을 파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보통 토목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토목 구조물들을 보시면 이 삽을 가지고 흙을 파는 정도로는 만들 수 없는 정말 큰 규모의 구조물인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목의 대표 구조물 중에 하나인 교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은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하천을 건너거나 그리고 바다를 건너거나 아니면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를 건너는 데 이용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교량 같은 경우에 정말 멋지게 지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부산의 광안대교나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 이용하는 인천대교, 그리고 한강을 건너는 수많은 다리들이 그러한데요. 어때요? 사진을 보시니까 멋있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저렇게 조명을 달기도 하고 이렇게 분수대를 설치해서 밤의 야경으로는 정말 훌륭한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구조물은 철도입니다. 보통 칙칙폭폭 지나가는 그 기차는 토목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기차가 달릴 수 있게끔 밑에 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토목 구조물 중에 대표적인 구조물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두 개의 철길과 그 철길을 연결해주는 침목, 그리고 자갈로 이루어진 도상은 토목에서 시공을 잘 해주어야만 그 위를 기차가 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구조물은 물을 다루는 구조물 중에 하나인 댐입니다. 이 댐은 강의 상류에 설치가 되어서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된 경우에는 물을 이용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댐 구조물들을 통해서 상류의 물을 잠시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한 경우에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실제로 수문을 통해서 물을 떨어뜨리면 그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모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구조물은 터널입니다. 실제로 이 터널이 많이 이용되는 장소는 KTX가 지나가는 선로이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두 구조물 다 그 위를 달리는 교통수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급격한 곡선을 만났을 경우에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과 같이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 그 구조물을 우회해서 가기보다는 보통은 관통하거나 땅 속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는 구조물이 이 터널인데요. 실제로 이 터널을 이용한 영화도 소개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지표면에서 흙을 굴착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흙을 굴착하곤 하는데요. 이 터널 같은 경우에 토목일반의 3단원에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목의 대표 구조물 4가지를 함께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처럼 삽을 이용해서 땅을 굴착하는 것만으로는 이 건설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구조물들이죠. 같은 건설 분야에 있는 건축과는 달리 이 토목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물들은 보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 구조물들은 대부분 굉장히 대규모의 건설물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구조물들은요, 이런 토목이 그러면 현대의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유익하게,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물들만 보여드렸는데, 토목이 현대에 와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학문이라는 구조물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부터 토목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구조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카프레의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피라미드인데요. 이 피라미드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사과 뿔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밑변은 정사각형에 가깝고 각 꼭지점에서 일정한 경사를 가지고 높이를 올라가다 보면 한 꼭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이 216m나 되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구조물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줄자나 아니면 신체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량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구조물인데요. 실제로 토목에서도 이런 지형을 측정하는 측량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피라미드는 그 측량이라는 학문이 발전되어 오게 된 하나의 뿔이라고 보는데요. 이 피라미드의 이 각 꼭지점에서 일정한 경사를 가지고 한 꼭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 넓은 지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물은 아피아가도라는 건데요. 이 아피아가도는 고대 로마 시대의 도로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로마는 굉장히 넓은 대륙을 지배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 왕의 입장에서는 이 넓은 대륙을 다스리기 위해선 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어떤 분란이 있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군사를 이동시켜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통 흙길이 많았을 테고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질퍽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질퍽한 도로는 말이 끄는 마차가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서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도로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피아가도입니다. 이 아피아가도는 이 로마에서부터 이 캄파니아까지, 남부 이탈리아까지 총 연장이 560km나 되는 도로인데요. 이 아피아가도의 단면을 보시면 두께가 1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이나 바위, 그리고 시멘트의 연료가 될 수 있는 모르타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땅을 두께 1m 정도를 굳혔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비가 와도 질퍽이지 않고 말이나 마차가 잘 이동할 수 있었겠죠? 이런 아피아가도의 도로공학 또한 토목의 한 갈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구조물도 로마 시대의 구조물인데요. 수도교입니다. 얼핏 보니까 마치 다리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교량입니다. 요즘에는 교량을 이용하는 주체가 보통은 자동차이거나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산의 골짜기를 건너거나 하천을 건넌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 다리를 이용하는 주체가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다리는 물이 건너가는 다리인데요. 실제로 로마가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다 보니 물이 풍족한 지역이 있으면 물이 부족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대가 이 다리를 지었고 이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굉장해서 그때 당시는 악마의 다리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강이 있는 강의 상류에서 일정한 경사를 유지해서 물이 없는 지역까지 물이 펌프나 인위적인 외력 없이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해주었던 교량입니다.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것이 모르타르나 시멘트 같이 이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화강암을 끼워 넣는 기법으로 저 다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구조물은 운하입니다. 보통 운하는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너비의 땅을 파서 물을 채운 다음에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 준비한 운하는 수에즈 운하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경계의 국경에 있는 운하인데요. 이 수에즈 운하는 유럽에서 아시아와 교역할 때 굉장히 필요했던 운하입니다. 영국에서 만약에 인도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 아프리카 남쪽을 우회해서 갔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경우에는 거의 그 거리가 25,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집트 경계에 이 운하를 파고 아프리카를 우회하지 않고 이동했을 경우에 이 거리가 10,000km나 줄어든다고 하니까 정말 시간적으로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이런 운하는 미국에서도 남아메리카를 우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파나마 운하라든지 이런 운하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의 대표 구조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실제로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생활해오는 곳곳에 토목 구조물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용하는 물, 그리고 그 물이 사용된 물이 흘러가는 그 배수구,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출근이나 등교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토목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깝게 이용하고 있는 구조물들이어서 이것들이 토목에 관련했던 구조물이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목 구조물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 안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 토목예반이라는 교과의 1단원인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 텐데요. 국토종합계획은 나라 전반에 어떤 토목구조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